그대로 옮기면 6천, 상대방 계정은 매출, 날짜 2일 이렇게 상대방 계정을 적습니다. 날짜는 차변, 대변, 공룡이죠. 동룡. 자, 요거 됐고, 매출 계정의 대변에 6천, 상대방 계정은 외상 매출고 이렇게 돼. 날짜는 2일 이렇게. 그다음에 급여 차변에 500. 상대방 계정은 현금. 날짜는 3. 현금 계정 대변에 500. 상대방 계정은 급여. 날짜는 3. 그 다음에 현금 계정 1000. 상대방 계정은 차익금. 날짜는 4일. 차익금 계정 대변에 1000 보내주라.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익금을 계정 계산하기 위해서. 상대방 계정 현금. 날짜는 4일. 자, 요게 분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업 자체가 지급한 임차료 계정 계산하기 위해서 임차료 계정 차변에 100을 보내주라. 왜? 임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대변에 100원을 보내주라. 왜? 현금을 썼기 때문에,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라. 이런 분계단 의미가.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가공대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뭘 해야 됩니까? 결산해요. 분계를 했고 전개를 했으니까 결산. 결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시산표를 만든다. 시산표는 중간에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합계란만 있으면 합계 시산표, 잔액란이 있으면 잔액 시산표, 두 개 다 있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 왜 만드느냐? 이 총계정 원장의 계정의 요거를 가지고 지금 전개했는 거 충분히 계정 계산해도 되느냐? 이게 틀림이 없느냐는 거죠. 뭐 가지고 검증한다 그랬습니까? 대차 평균의 원칙. 만약 틀리면 이 금액이 제대로 왔는가 하는 것을 빽 분계 전개해 있는 거 이거 다시 봐야 돼요. 역으로 가야 되죠.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을 전부 합하는 겁니다. 합하는데 어떻게 합하느냐? 총계정 원장이 보니까 현금 계정 계정이 전부 있죠. 계정을 모두 합하는 거죠. 합할 때는 자산 먼저 합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합하고 그 다음에 자본을 합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합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이렇게 순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러면 보기가 안 좋죠. 이용자가 이해하기가 혼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이 모든 계정을 합한다는 거죠. 자, 합하면 현금 계정을 합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빨간 걸 생각해 보세요. 빨간 거 현금 계정 요거는 계정 과목이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중간에 있다는 거입니다. 똑같아요. 차변 합계 얼마? 차변에 이거 차변이 대변이요. 6천. 대변에 600. 잔액은 이해야 됩니까? 약식으로 봐서 현금 계정이라 약식을 현금을 계정 계산하면 이해됩니다. 6천, 5,400 이렇게 되가는 거예요. 어디 잔액입니까? 차변잔액이죠. 차변의 표시. 외상 매출금 차변에 6천, 대변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잔액이 어디에? 차변이죠. 건물 차변에 1000, 대변에 제로니까 1000. 그 다음에 비품 차변에 1000, 대변에 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제로, 대변에 3000. 차입금은 증가 쪽에 잔액이 있습니다. 증가 쪽에 잔액이 있다. 매출은 6천. 비매입은 3천. 500
이렇게 하면 이게 쭉 합하면은 16,600이가 이거 16, 1, 3, 4, 5 맞아요? 이게 금액이 요게 같아야죠. 1, 12, 13, 14, 15, 15, 6 16, 6요? 16. 그리고 요거는 합하면은 1, 2, 3, 4.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요 차변하고 요 차변하고 같고 요거하고 같다. 그죠?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틀린다 하면 이게 대차가 틀렸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바로 왔느냐, 이 금액이 바로 왔느냐, 다시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래, 이게 오케이, 합격됐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 그죠?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 그럼 뭘 합니까? 시산표를 만들었으니까 예비 절차에서 시산표를 만들어서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수정 분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고조사표 참고해 가지고 그 회사가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 계정계산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으로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그럼 현금이 요게 계산 가결산을 이렇게 하는 가결산을 이래 뭐 6천 들어왔는데 600이니까 5,400이 있구나. 그럼 근거 조사해보고 5,400이 있으면은 수정 분계 안 합니다. 근데 5,400이 있는데 근거해 보니까 5,000밖에 없다. 안 그러면 6천이 있더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됐다. 안 하면 돼요. 그럼 외상 매출금 6천원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6천이 차기율 갑니다. 근데 받을 게 6천원 없고 그 중에 1,000이 예를 들면은 뛸 염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 분계를 해야죠. 12월 31일 날 5천 정도는 뛸 거다. 그러면은 차기율이 6천 가면 안 되죠. 5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천, 1,000만큼 외상 매출금이 아니니까 외상 매출은 줄여주고 1,000만큼 대손 중단금, 대손 상각 이렇게 해야 돼요. 대손 중단금 직접법을 하면 외상 매출금 바로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금도 마찬가지. 현금이 100원 안 그러면 600원이라 줄다 없다 이러면은 현금 가부죠. 이래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나중에 잘 안 되면은 파악이 안 되면 왜 이 600만 급 차이 나느냐 하는 것이 안 되면은 잡손실로 넣어버려요. 많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건물 감가상각을 하는 12월 30일 날 건물 감가상각비 예를 들면 저게 뭐 100년을 쓸 수 있다. 잔존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럼 100만 원을 100년을 나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바로 빼면은 건물이고 내면은 간접법으로 하면 건물 감가상각 충당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 분계. 감가상각 안 하면 안 되죠. 비품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비품도 12월 30일 날 감가상각비, 비품 감가상각 충당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매입이. 매입에 창고에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창고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매입했는 게 이 창고에 하나도 없고 다 팔렸다. 그럼 수정 안 해야죠. 그리고 1월 1일 날 여기 1월 1일 날 보니까 1월 1일 날 창고에 기초가 10만 원어치 있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작년에 12월 31일 날 10만 원에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계를 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계를 했을 거예요. 12월 31일 이렇게 했으면 원래 1월 1일 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원상태로 돌려주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월 1일 날 안 했으면 1월 1일 날 안 하면 12월 31일 날 합니다. 12월 31일 날
같이 하는 거죠. 이거 하고 기말에 12월 31일 날 여기 창고에 보니까 샀는 거는 이만큼 샀는데 이만큼 샀죠. 창고에 기초에 이만큼 있었고 이만큼 샀는데 안 팔린 게 예를 들면은 50만 원 있다. 이래 되면은 매입이 아니죠. 매입이 아니고 창고에 남아 있으니까 2월 상품이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해줍니다. 요거를 전년도에 요거를 예측을 해서 요게 해서 기초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고 기말에 창고에 안 팔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초에 남은 거는 이렇게 기말에 남은 거는 이렇게 요 분계는 이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계를 사면은 매입, 팔면은 매출 이렇게 분계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무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정 분계가 이거하고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분계가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걸 수정 분계해야 되니까 요 너무 많으면 그 하니까 하나만 하도록 할까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12월 31일 날 매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10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대해서 50만 원어치가 기말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요거는 결산 분계로 자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거는 장부상의 가치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차이 나는 것만 있는 거. 그래서 수정 분계는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개가 수정 분계. 그러면 이 수정 분계에 있으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죠. 더 있을 수 있으면 이게 뭐가 차이 나느냐? 이게 있으면 이 수정 분계를 왜 합니까? 분계를 왜 합니까? 어떤 계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분계를 하면 무조건 전기를 해야 계정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해봅시다.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에 계정계산하는 게 없죠? 없으면 안 넣으면 틀리죠. 그러니까 없으면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강가상각. 대손상각비. 천. 그 다음에 날짜 12월 31일. 상대방 계정은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변 대손 충당금 계정이 없죠. 없으면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 상대방 계정은 대손 상각비 12월 31일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면 강가상각비. 강가상각비도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빼먹으면 안 되죠. 강가상각비 이렇게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금액은 50. 상대방 계정 건물 강가상각 충당금 날짜는 12월 31일 이렇게. 그러면 요게 건물 강가상각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강가상각 충당금 대변이죠. 얼마? 50. 강가상각비 12월 31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매입. 차변이죠. 매입 계정 차변에 여기 보세요. 요게 원래 샀는 거 전부 다 여기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에 안 팔리고 창고에서 기초에 넘어온 게 그러니까 기초에 창고에 이만큼 있었는 거에다가 원래 3천만 원 사가지고 여었잖아요. 그럼 창고에 총 들어간 게 10만큼. 이 중에 안 팔린 게 얼마냐? 50만 원. 안 팔린 거는 사올 때 바로 팔렸다고 보고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아니니까 이건 빼지 50만 원 안 팔린 거잖아요. 빼버려야 됩니다. 이게 창고에 남아있는 자산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요걸 하면 판 상품을 사온값이 짓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매출 요거 하고 차익이 상품 플러스 남긴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리되었잖아요. 매입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2월 상품을 보세요. 2월 상품 계정에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에 작년 연말에 이 2월 상품이 제가 이게 좀 잘못됐네요. 뭐냐 하면 여기에 기초가 여기는 시산비 안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기초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2월 상품이 1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10만 원 있어야 이게 기초예요. 그죠? 이걸 만약에 여기에 안 나타나면 전년도에 창고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타나야 전년도에 12월 31일 날 여기에 창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있으면 계정 과목에 2월 상품 이게 나타나야 되죠. 이 10만 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10만 원만 차이 나는 게 뭐 그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는 창고에 팔린 것처럼 해가지고 기초 재고는 없어집니다. 요 분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원래 50만 원 안 팔린 거는 차기에 이 차기월 이렇게 가는 거죠. 계정계산하면 차기월 넘어가는 겁니다. 전년도 기초에 있는 거는 매입으로 잡아보기 위해서 빼가지고 매입으로 보내고 매입 계정에 여기 일로 보내는 거죠. 대체랍니다. 대체. 이 금액을 여기서 없애고 일로 오고 기말에 남은 거 안 팔린 거니까 빼주는 거 빼주고 그거는 남은 거는 자산이니까 자산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수정 분기가 기말 정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걸 표시하겠습니다. 2월 상품 2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상대방 요거는 1월 1일 날 나타나는 거고 12월 31일 날은 이게 없어집니다. 상대방 계정에 이렇게 나타나고 50만 원은 원래 12월 31일 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